2022학년도 미대 수시 실기고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기초디자인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단 작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실기고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갔음에도 주제가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소재에 대한 난이도라기보다는 주제어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했거든요. 왜냐면 2020학년도에는 방독면, 자전거, 그리고 전기차로 대기 오염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봤었고, 손톱깎이, 빵과 연기, 자동차 키로 출발이라는 주제를 2020학년도에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걸 준비해보고, 대비해보고 2021학년도에 시험장을 갔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추상적이고 상황적인 주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가 지팡이, 시계, 돋보기로 고령화 사회를 표현하시오. 그리고 알람 시계와 커피와 책을 가지고 청년 취업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전년도에 뭐 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는 조금은 더 상황적으로 풀어야 되나? 스토리텔링을 더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 거였죠. 결국 사실 지팡이를 의인화해서 고령화 사회니까 노인의 모습을 그리고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이 정도까지를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돋보기로 어떤 시계의 초침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물성에 의한 현상적인 표현만을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들이 이렇게 그룹핑으로 많이 모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그런 연출 정도여도 결국 합격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찌 보면 조형적인 연출을 경험한 학생들이 사실 올해도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주제에 대한 난이도보다는 소재에 대한 난이도가 월등히 높았다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당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3절 4시간에 종이도 크고 시간도 되게 촉박한데 그려야 될 소재들의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찌 보면 치명타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날 나왔던 문제는 북극곰은 굉장히 마른 북극곰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의 이미지,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주고 환경 재앙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다 연상될 수 있는 소재들과 주제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녹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북극곰이 살 공간이 사라지고 점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서 북극곰이 사실은 얼음이 빙하 위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없어지고 있다 보니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환경이 굉장히 파괴되고 있는 상황들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재앙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제를 받고 애들이 북극곰을 얼마큼 우스꽝스럽지 않게 그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주어진 이미지 자체가 북극곰의 측면의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면이든 반측이든 혹은 뒷모습이든 어떤 포즈에 대한 변화를 그린다라고 했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지 않게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어찌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거는 평가할 때 그 소재를 얼마큼 형태감 있게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잘 이미지 표현을 했느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소재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형태와 표현을 볼 수 있는 소재는 북극곰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큼 잘 그려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연상을 한번 해보면 저 뒤에 있는 원경에 얼음이 녹고 있고 그 얼음이 녹아지면서 그게 물이 되면서 그 물로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 위에 북극곰이 예를 들어서 금경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 혹은 되게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리고 금경에는 도시에 대한 실루엣 이미지들을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그리고 연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조용감 있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북극곰을 얼만큼 그 표정과 포즈로 잘 그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둘째 날
인간 진화에 대한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계, 그리고 로켓, 발사되고 있는 로켓. 주제어는 우주여행입니다. 뭐 우주여행, 뭐 로켓과 시계를 가지고 우주여행을 표현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시계를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막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로켓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을 어찌 보면은 집중형 구도로, 대각선 구도로 크게 확대시켜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 인간 진화, 유인원에서부터 인간이 진화되고 있는 모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포즈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그 이미지, 이 하나의 이미지가 우리 학생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유인원에서 인간이 됐어요. 근데 인간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일을 하는, 어찌 보면은 뭐 직업들은 다양하겠지만 컴퓨터 앞에 점점 모여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구부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 포즈는 결국 다시 또 유인원의 가장 첫 번째 그 포즈와 유사해지고 있다, 그리고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거. 인류는 진화했지만 다시 또 어찌 보면 이 진화론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을 할 이미지로 전달을 한 겁니다. 인간 진화에 대한 게 결국은 예전에는 달을 보면서 저 되게 경이로운 대상, 경외로운 대상이라고 아마 유인원들은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한번 하고 왔다? 뭐 이거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주는 어찌 보면은 관광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한 거죠. 우리나라,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우주 여행이라는 거를 뭐 이제는 얼마 후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뭐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우주 여행을 표현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 진화에서 나열되어 있는 7개의 사람의 이미지, 유인원부터 사람의 이미지 중에 모든 걸 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릴 수도 없고요. 그려서 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유인원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인간이 꼿꼿이 서 있는, 직립을 해서 꼿꼿이 서 있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게 결국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인간의 어찌 보면은 포즈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로켓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유인원의 모습을 바라봐도 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우주 여행, 우주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경외감 있게 바라보는 그 예전에 우리의 그 원시인들과 그거를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약간 좀 그렇네요. 인간이 어찌 보면 우주선, 로켓을 통해서, 우주선을 통해서 우주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산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포즈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모든 전신이 나올 필요 없고, 어찌 보면은 조종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뭐 사람의 손만 나와도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로켓에서의 우주선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 진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미지만이라도 표현을 해주면은 사실 표현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대학교가 뭐 2020학년도 뭐 대기오염 출발, 2021학년도 고령화사회 청년취업, 2022학년도 환경재앙 우주여행. 그러니까 이 2년 연속으로 이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주제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형적으로 어떻게 잘 수레들을 상징과 어찌 보면은 생략을 통해서 잘 표현할 수 있냐에 대한 포커싱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적었거든요. 실제 합격 제한작을 보더라도 전부 다 그런 조형성이 잘 드러나는 그림들이 선택이 됐지, 스토리텔링과 어찌 보면 상황 표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발상각 표현과 같은 그림으로 합격한 그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한다면 이번에 나왔었던, 올해 나왔던 환경제한과 우주여행에 굉장히 난이도 있는 주제여도 결국은 다 조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사소한 하나의 변수로도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소재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당황했을 텐데,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들로 좋은 조형성과 짜임새로 좋은 결과를 맺고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곧 발표가 될 겁니다. 11월 19일 날 수능 이후에 바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 합격한 그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요소들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